안녕하세요. 굿모닝 퍼스트입니다. 최근에 댓글로 쏙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빨리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3배의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저작년에 장이 좋을 때 쏙슬로 한번 돈을 따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잊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돈을 버신 분들을 보고 쏙슬을 들어가신 분도 계신데 너무나 쏙슬이다 맞죠? 하지만 사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보니까 일단 여러분 뭐가 보여요? 주봉으로 일단 여러분 M자가 보입니다. 요즘 쏙슬 때문에 M자 탈모가 생긴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봉으로도 M자가 났다는 건 앞으로 뭐 할 가능성이 큽니까?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반등이 어디까지 오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일단은 여기서 한번 피보나치로 봐드릴게요. 지금 반등 오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0.5, 0.6까지는 반등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서 물렸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매도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22불, 한 25불 정도가 1차 매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뭐가 들어왔죠? 매수세가 주봉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번 주 장난 아닙니다. 지금 4월 9일인데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랐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트럼프를 압박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RSI 상도 지금 언제예요? RSI 상은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적이. 지금은 매수하기 너무너무 좋을 때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준비한 것은 제가 빨랑티어입니다. 작년에 너무나 많은 즐거움과 놀라움을 주었던 회사죠. 작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작년에 얼마나 상승을 해줬어요? 그쵸, 2024년 여러분 지금 대충 보는 겁니다. 디테일한 거 시비 걸면은 슬프죠. 제가 여기 보면은 1월달로 칠게요. 보면은 0.786 조정 맞죠? 그러면 매우 약하고 건강한 조정이 일어났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팔란티어를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있죠. 지금 들어가기 너무 좋은 거죠. 여기 꺼놓은 42불은 원리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갭 상승이 있었잖아요. 갭 상승했던 것이 뭐 됐다? 메워졌다 라는 것.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ABC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강한 지지대가 어디다? 65불쯤 되는데 저는 지금 1차 매수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깨질 것 같진 않거든요. 66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애플. 여러분들 애플 폰 쓰는 분도 많죠? 여러분들 애플은 너무나 많은 호황기를 누렸어요. 너무나 긴 기간 동안. 그래서 주봉으로 제가 빨리빨리 봐드리면, 그쵸, 주봉으로 보면은 170불. 애플이 200불 깨지냐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200불 깨졌고 200불 깨지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거의 170불도 깼죠. 그래서 강한 지지대가 깨지는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200불을 깨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었죠. 주봉으로. 그쵸? 있었고 또 있었는데 살짝 말았다. 그쵸? 시도 끝에 깨졌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이 여기서의 상승이 2022년 12월이죠. 애플의 시총이 너무나 큰 회사이기 때문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들보다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2배 안정적이다.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훨씬 애플이 낫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렇게 따지면 0.5에서 0.382, 0.382 부근까지 왔어요. 그러면 조정 꽤나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0.382까지는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조정입니다. 애플은 조정 일어날 만큼 다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애플은 매수할 때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애플은 262불 가는데 여러분들이 거대한 자본가가 아닌 이상은 저는 애플은 더 이상 투자 가치로서는 저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버핏 형님도 애플 많이 팔았죠. 그쵸? 그걸 알면은 투자자들의 동향을 통해서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제는 구글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쏙슬, 팔란티어, 애플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 기본적 분석하면서 더 꼼꼼히 해드리고, 사실은 매수 매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 간략한 차트 분석이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글은 최근에도 좋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불구하고 주가 플레이를 보면은 굉장히 암담한 모습입니다. 구글도 애플과 비슷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압도적으로 1등한 회사죠. 1등한 회사로서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과 구글은 조금 다르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하락이 건강하게 0.618까지 떨어졌고, 애플은 제가 아까 뭐라 드렸죠? 반등은 당연히 주겠지. 하지만 고점을 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고점을 뚫는 상승 이후에도 애플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더 미래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냐라는 질문에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조금 다릅니다. 구글은 AI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5차
혁명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계속해서 기대되는데요. 구글은 3년 전, 5년 전부터 굉장히 급진적인 투자를 했죠. 물론 구글의 회사 분위기 대해가지고 전 CEO도 굉장히 안일하다, 게으르다는 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대를 놀라게 하고 주도해 나갈 무언가를 준비하는 회사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하락폭이 좀 아프긴 합니다. 왜냐? 반등 한 번도 안 주고 쭉 떨어졌죠. 그럼 매수세가 굉장히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죠. 맞죠? 이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온 적이 없죠. 찔끔 들어왔지만 이때는 매수세 매도세가 둘 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캔들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매수세는 반등을 못 이루어졌지만 저는 이 부근에 나오는 매수세는 꽤나 큰 반등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제미나이라든지 그러한 놀라운 어떠한 상품을 좀 발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반등을 준다 했을 때 저는 최소 173불까지 바라보고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본다면 저는 고점을 뚫는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제가 보는 차트 분석 기술은 좀 다릅니다. 남들하고. 저는 고점을 깨고 못해도 225불까지 주는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조정을 주고 산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어떤 발표를 구글이 남겨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상승을 주고 구글이 더 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충분히 230불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매도 가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높게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시점입니다. 하지만 매도 관점은 여기가 아닌 조금 더 높은 지점을 생각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준비한 것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차트가 너무 아마존처럼 혼란스럽죠? 다 지우고 여러분들 위해서 지우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아마존은 제가 영상 준비한 거 있거든요. 기본적 분석 꼭 한번 보세요.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인지. 아마존 미래 전망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좋다라는 거죠. 애플만큼 안정적이다. 그리고 구글만큼 좋다라는 거.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상승을 준 거예요. 이걸 보면 맞죠? 이렇게 잡던 저 피보나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잡던 굉장히 상승과 조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방금 설명한 구글과 굉장히 비슷한 관점입니다. 242불 뚫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매수하기는 좋다. 매수하기 좋다. 왜? RSI도 그렇고 거의 마지막으로 보이는 매도세 또한 폭발이 좋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좋고 지금 매수하면은 매도 가격을 최소 고점을 뚫는 그곳에서 매도 라인을 설정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차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차트 모양이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왜냐? 이때까지 괜찮았거든요. 언제죠? 작년 7월까지. 작년 7월에 고점을 만들어진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조정 이루어지고 길게 횡보하면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신고점을 만들어주고 길게 상승을 이어가는 것은요 사실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은 신고점을 보고 개미들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했지만 이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의 이게 뭐가 되냐면 굉장한 저항 공간이 또 됩니다. 그쵸? 이 라인이 굉장히 저항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뚫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부터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뚫는 게 다른 회사들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도 뚫는다고 하면은 몇 %가 되려나? 제가 본다면 시간이 굉장히 또 걸리겠죠. 뚫는데 하지만 고작 27%예요. 고작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 뚫는 게 어렵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래서 뚫는데 스트레스 또 이빨에 받으면서 이렇게 행보해주다가 한 20% 30%도 먹는 것 같은데 나는 고점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주가 차트 모양은 굉장히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쵸? 반대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 크게 하락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갔어. 근데 이게 또 떨어지겠죠. 그럼 이쪽에서 또 찔끔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이 기간을 참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500불, 600불.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회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투자 안목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도전해봐도 괜찮다. 하지만 남들 1, 2년 웃을 때 이를 갈며 울어야 된다라는 것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본이 많은 분들은 저는 애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